있는데 2018년에 창하고 2019년 첫 분기 때 동업자가 3명 있었거든요. 10평짜리 24평짜리 커피숍을 하면서 각각 1,000만 원씩 가져갔어요. 아, 3천만 원 수익이... 그렇죠. 3,000만 원 수익이 났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진짜로요? 정말 나는 내가 그 커피숍에 네.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투자를 한 거였고 실제로는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전업으로 상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큰 착각을 할 뻔했죠. 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저랑 오래된 인연으로 만나게 된 형이 있는데 안지 몇 년이 2015년에 만났죠. 좀 있으면 10년인가요? 아, 그쪽에 있으면 10년이에요. 스승과 제대로 만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이 스승이시고 그렇긴 한데 제가 오히려 살다 보니까 배울 게 좀 더 많더라고요. 오늘 형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형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커피 맛 있나요? 커피 맛 있죠. 아, 그래요? 어떤 거요? 맥심 모카 골드. 아, 맥심 모카 골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커피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야기 하나씩 나누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네, 형을 위해서 맥심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와 가장 유사한 아라비카 커피 중에서 인도 커피를 준비했거든요. 신맛은 절제되어 있고 단맛은 풍부한 엑스블룸이라는 기계로 표준 레시피로 내려볼게요. 앱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앱으로 작동해가지고 원두만 넣으면 그라인딩이 돼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집에서 먹는 핸드드립 커피처럼 해가지고 내려오는 기계예요. 얘가 저보다 잘하겠는데? 사람보다 나아요. 훨씬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진짜네. 골고루 물을 줄 뿐 아니라 물 온도가 정확하고 지금 무게도 재는 거잖아요. 무게도 재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온도고 이게 무게예요. 오른쪽 지금 올라가는 게 무게, 왼쪽이 시간. 물 온도는 여기 보면 93도로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나중에 세팅할 때 나와 있는데 흔들어 주기도 하고 향부터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보다 잘 내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매장에서 드립커피 먹는다고 했을 때 실은 3분 이내에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추출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게 에스프레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뭐 나오니까 나오는지 받아서 먹는 거죠. 근데 얘가 오히려 오리지널 드립을. 근데 이게 광고인가요? 네, 인도 커피고요. 이 일리 커피에서 일리 농장에서 많이 수입하는 생두 중 하나예요. 일리랑 느낌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어이가 없나요? 어이가 없어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인도 커피를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맥심 모카 골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한 건데 딱 적합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드립하면 막 신맛 찾잖아요. 신맛 찾는데 일부러 이런 맛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성, 그러니까 구수한 자기 개성을 잘 보여줬다. 그리고 또 맑다. 확실히 맑죠. 부드럽고. 그래서 이거 버릴 때는 요 위에 필터만 버리면 돼. 똑같이. 그럼 됐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필터가 있으니까 이것만 톡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에 톡 버리면 이제 끝납니다. 집에서 이제 요즘 커피들 많이 드시니까 부부끼리 아침에 뭐 잠깐 세팅만 해놓고 딱 클릭만 해놓으면 알아서 내리니까. 확실히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집에 네스프레소 머신들 있잖아요. 그 머신들도 실은 찌꺼기가 조금씩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추출하기 전에 다시 물 한번 넣고 빼주기도 하면 그 밑에 가루가 깔리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필터에서 다 걸러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거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먹으면 좀 있으면 좀 텁텁해지는 느낌. 가루 아래에 이게 깔리니까. 그리고 이게 위생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캡슐에서 뒤에서 물을 앞으로 뽑아주니까 거기에서 계속 찌꺼기들이 남고 위생적이냐 비위생적이냐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얘는 어쨌든 뜨거운 물만 부어주는 컨셉이라서 크게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형이 캡슐 전문가인데요? 집에서 먹고 있으니까 맨날 청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커피를 즐기다 보면은 각 원산지마다 맛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컨셉에 나온 팀이에요. 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표님 통해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실은 이제 우리 김사원 대표님이랑 했던 얘기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커피 장사이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이 털어 먹었다고는 표현을 망했죠. 망한 것들이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잘된 건 없어요. 잘된 건 없고 수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생두를 직접 수입하기도 했고 저도 또 따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지금 그 프랜차이즈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에이스레라는 걸 만들어서 2015년 가을쯤 딱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맘때쯤에 만들어서 법인체를 하고 있는 셈인데 꿈꾸는 이제 카페 창업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최근에 어떤 온라인 사태에 대해서 좀 잠깐 논의를 해보고 성심당 사태에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커피 창업과 관련돼서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창업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그때는 그래도 경기가 좋고 막 나쁘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니었나요? 8년 말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18년 말 1월 12월에 인테리어 공사 했던 것 같고 당시에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여러분들 살면서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좋았냐 안 좋았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18년에 하고 2019년 첫 분기 때 동업자가 3명 있었거든요. 24평짜리 커피숍을 하면서 각각 1,000만 원씩 가져갔어요. 아, 3천만 원 수익이... 그렇죠. 3천만 원 수익이 났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진짜로요? 정말 나는 내가 그 커피숍에 네.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투자를 한 거였고 실제로는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전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큰 착각을 할 뻔했죠. 그리고 그 다음 분기 때부터 박살이 나더라고요. 아, 그럼 한 분기에 1,000만 원씩 났으니까 매달 300만 원씩 가져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플러스 알파로 300만 원이니까 지금 뭐 직장인 여러분들 다 너무나 꿈꾸는 이상적인 거예요. 커피숍 자체가 컨셉이 좋았어요. 뭐 서점 안에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서점 안에 커피숍이 있고 식당 있고 하는 컨셉을 8년도였으니까 조금 빠르게 적용했었죠. 지금 뭐 IFC 가면 뭐네 커피숍 있죠. 대부분의 커피숍들이 이제는 서점 안에 있어요. 있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망했던 일을 이제 결론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 망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예.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운영적인 부분이라서 꼭 이 망하냐 안 망하냐를 떠나서 직원들하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로스율이라든가 원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고 저는 이거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우유 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를 통해서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 라떼가 몇 잔 팔렸는지 알잖아요. 거꾸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레시피 북을 보면 라떼가 한 잔에 우유가 몇 그램 들어간지 알죠? 그럼 거꾸로 역산해보면 우유의 소비량이 나와요. 아, 형은 확실히 회계적이구나. 회계적이야. 이건 산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산해보면 로스율이 20% 이상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분도 운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우유가 제일 비싸요. 원두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일 비싸요. 라떼 시켜 드시는 손님들은 손님 입장에서는 현명한 거고 사장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메리카노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우유 때문에 싸웠어요. 도대체 누가 여기서 바리스타 대회를 준비하느냐, 누가 여기서 만들고 버리는 게 틀림없다.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봐도 그만큼 만들면서 로스가 많이 나요. 우유를 좀 많이 담아서 좀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생두와 원두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두 60kg가 원두 60kg를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로스도 많고 공기중으로 사라지는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이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소분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이게 팩에 팔잖아요. 팩에 팔면 100g짜리면 100g을 담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이제 간의 수공업이었다 보니까 105g, 110g 담죠. 95g 담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고객한테 클레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로스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스는 20%, 30%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업하면서 많이 미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업을 할 때, 계산할 때 정확하게 로스율을 계산해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 수익에 그냥 20%는 없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었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1대1대1입니다. 뭐가 1대1대1이죠?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방정식인데요. 아, 그래요? 네. 요게 1이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예요? 요게 매출 원가예요. 네. 이게 이제 임차료 등 플러스 세금 뭐 이렇게 판관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관비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40평, 50평짜리 이제 그런 커피숍 말고 우리가 대충 되게 꿈꾸는 20평형대 열몇 평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백다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창업을 하실 때는 1대1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만 원 매출이면 인건비 1,000만 원 여기 임차료 플러스 세금 플러스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또 1,000만 원 그리고 원두값, 우유값, 종이컵값 등등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건비를 뭐 100만 원 줄였어 그래서 행복해 하실 필요도 실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만큼 갈아야 되잖아요. 사장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때문에 그리고 나 임차료를 아껴서 좀 싼 데로 갈래 그런 데는 상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표님한테도 상담을 할 때 대표님 커피는 뭐가 제일 중요하라고 하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상권이 제일 중요하죠. 몫이 제일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맞습니다. 커피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권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도 안 돼. 있어요. 알아도 안 되죠. 맛을 중요시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도 안 회사가 지금 2015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했어요. 하고 발전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이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요새 커피가 얼마 정도면 되나요? 4,000원 보면 되나요? 일반 평균. 4,000원 하죠. 4,000원 하죠. 4,000원. 스타벅스가 4,500원. 뭐 우리가 3천만 원짜리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자고요. 3,000이 진짜 기적 같은 숫자예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3,000원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익분기 좀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죠. 3,000원 해야 돼요. 그냥 1,000으로 보면 안 될까요, 요즘에? 1,000만 원 매출하고 내 월급 가져가면 뭐가 남나? 요즘에 사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냥 끄고 딴 일 하세요. 딴 영상 보세요. 시간 낭비야. 다른 거 보시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이 얘기를 듣고 있어. 3천만 원 가정해봅시다. 손익분기점 나와야 되니까 보통 이제 여기 신사동이나 판교나 여의도에 상표표는 660 정도는 줘야 돼요. 월세를. 또는 그렇죠. 매출의 16% 정도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좀 이따 성심당 얘기도 할 건데. 어쨌든 그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근데 관리비는 별도라는 거. 월세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은 아니죠. 하여튼 800 가까이 나죠. 1,000이면 1이네요. 이게 1이에요. 예. 네, 세금까지 다 해서. 이게 1이네. 예. 부가세도 내야 되잖아요.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3,000만 원 매출을 하려면 3,000원짜리라고 치면 3,000원짜리 커피를 판다고 치면 10,000잔을 팔아야 돼요. 10,000잔 나누기 30일이니까 130점 맞네요. 333잔 팔아야 됩니다. 짜리로. 3,000원짜리로. 그것도 3,000원짜리로. 330, 여러분들 이제 커피숍 가셔서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 번호 뜨잖아요. 네. 그걸로 많이 체크하지 않아요? 매출을? 추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객단가로, 네. 번호와 객단가를 수정하죠. 내가 점심 때쯤 갔을 때 123번 정도 찍혔다. 그 가게는 곧. 커피는 다 대부분 점심 장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몫이 좋은 데 가면 언제든지 많지만, 이제 오피스 상권 같은 데 가면 아침, 점심 때 찍지 못하면 접어야 되거든요. 333잔을 찍는데, 자, 생각해보자고요.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몇 분 걸릴까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빨라도 1분 이상 걸려요. 그쵸. 진짜 빨라요. 계산하기 좋게 2분이라고 해요. 네. 333잔을 곱하기 2분이라고 치면 666분 아니에요? 그렇죠. 10시간이에요. 10시간 내내 커피를 10시간 내내 커피를, 혼자서 커피를 딱 내리면 좋죠. 근데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찍어줘야 되죠. 드려야 되죠. 네. 허리 숙였다. 혼자서 연습해보세요. 집에서 666번을 얼음 바스켓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위에다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커피숍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330잔들을 뽑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못하죠. 당연히 혼자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뭐 알바를 2명을 쓰든 와이프를 쓰든 해야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몇 번 해드렸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해드렸던데 우리 기억나죠? 대구에. 대구 대구 거는 네. 제가 정말 잘 해드렸어요. 저희가 목적이 달랐어요. 이 사장님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사모님이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게 됐죠.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목적은 달성하셨어요. 커피숍은 망했지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 2억 3억을 날렸지만 우리 와이프가 그동안 2억 3억을 백화점에서 쓰지 않았고 네, 어차피 그 돈은 쓸 돈이었다. 골프를 치든 뭘 쓸 돈이었는데 그거를 막았고 사업하는 거에 어려움, 지원을 다루는 거에 어려움 그 케이스 하나 성공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죠. 네, 우리가 대부분 동업을 많이 하세요. 동업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했지만 머리끄댕이 잡는 일 집이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라 이런 얘기만 가지고는 아마 모르실 거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3,000만 원 해서 0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33잔을 파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저도 이제 해서 시뮬레이터에서 계산했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2억에는 커피숍 못 하잖아요. 지금은 못 하는데 2억이라고 치면 인테리어비만 한 2억 잡으면 쉽게 생각해요. 오피스 상권에서 보통 5년 계약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오피스 상권이지 일반적으로는 2년마다 이제 불안불안하죠. 재계약은 2년이거든요. 5년이라고 봤을 때 60개월이죠. 2억을 60으로 나눠볼게요. 2억을 60개월로. 한 달에 13만 3,333원. 한 달에 인테리어 비만으로 300만 원은 날리고 있어요. 2억짜리인데 2억밖에 안 들었는데 인테리어 기본만 한 거죠. 5년 지나면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93%가 3년 안에 망합니다. 5년까지 가도 기적이고요. 그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나면 건물주가 얘기해요. 인테리어 바꾸라고. 이것도 훌륭한 거야.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더 빨리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 비용 다 부담 전가하고. 이게 333만 원이 내 주머니에선 이미 먼저 나갔지. 지금 안 나갈 뿐이지. 먼저 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뭐 식탁, 우리 머신, 저는 뭐 커피 머신, 라마르족
받고 3천만 원짜리 썼는데 네. 1,600만 원에 제주도로 보냈어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절반이 날아가요. 날아가요. 딱 3년 운영했는데 쉽지 않은 돈들이 날아가고 실은 건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요. 형이 해봤기 때문에. 네,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해봤기 이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거 그거를 얘기해줘야거든요. 야, 도대체 이거 원두 얼마 3,000원짜리 커피에 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원두 원가는 뭐 150원이라더라. 그거는 아니에요, 요즘에. 예. 아, 나쁜 새끼 200원이라고 칩시다. 아, 너 나쁜 새끼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많이 듣죠. 옛날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 여기 종이컵 하나만 돈 100원만 돈 100원이에요. 100에서 150원에 홀더기. 홀더 따로 뚜껑 따로잖아. 네. 따르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커피보다 얘가 더 비싸고. 네. 부자재가 만만치 않죠. 어느 정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무시를 못해요.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원두 원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급 커피를 썼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다. 근데 원두 가셨을 때 커피를 먹으러 갔을 때 원두가 좀 맛이 없는 것 같다. 그건 또 문제가 돼요. 그건 진짜 문제가 돼요. 뭐냐면 오죽하면 이 커피숍이 그런 원두를 썼겠냐고요. 실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회사가 힘들 때 사람을 자르잖아요. 커피숍에서 힘들면 원두를 바꿉니다. 맞아요. 바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앵무새 설탕을 쓰다가 백설 설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처음부터 백설 설탕을 쓰기 때문에 바꿀 방법이 없어요. 원두로 지금 그렇게 장난질을 하게 되는 거고. 고객이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순서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카페를 하고 싶으시면 좋은 자리를 먼저 찾는 게 1번이고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두 번째. 어쨌든 1번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내 예산을 맞게끔 하는 거고. 세 번째 정도 가서야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어떤 색깔의 커피인지, 나는 정말 맥심 모카 골드 같은 걸 팔 건지, 백다방 같은 걸 팔면 팔 건지. 그 백다방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또 사족이지만 대표님이랑 수없이 얘기했지만 좋은 커피, 나쁜 커피는 있다고 보는데 네. 선호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커피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그렇죠. 뭐 묵은 커피야, 뭐 1년 된 커피야, 2년 된 커피야, 생두를 막 2년치고 묶어놨다가 볶아가지고 판다. 그러면 조금 나쁜 커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묵은 쌀을 햅쌀과 동일한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좋냐 나쁘냐는 말할 수 있지만, 아 시니까 맛이 없어, 뭐 이러니까 맛이 없어, 이 시니까 고급 커피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고객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왜 이 커피를 선호하고 있고 이 커피를 이렇게 팔고 있는지, 그것만 설득할 수 있을 자기 주관이 있으면 저는 커피 맛은 어떤 걸 하시든지 상관없고. 취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 말 들어보니까 커피 사업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겠네요. 내가 2억이 있으면 5년 동안 333만 원을 집에서 쓴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333만 원을 와이프를 주세요. 되게 좋은 신랑이 될 거예요.